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기여했지만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는 기독 청년들도 참석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습니다. 교회협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음 사회문화연구원이 우리 사회 갈등과 화해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멘토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예비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과 만나 건강한 목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기여했다는 평가 못지않게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를 견인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사회선교단체 관계자들이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 모였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교회협의회가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과 민주화, 통일운동을 해온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써내려가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협의 지난 100년은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인지공학과 첨단과학이 인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큐메니컬 운동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고 운동의 이념의 틀을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6년 만에 열린 정책협의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100주년을 맞았다는 기쁨보다 변화무쌍한 복합위기 시대에 교회 협의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100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뒤 일치연합과 사회봉사, 기후위기, 사회정의, 통일, 국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교회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평화와 인권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관성, 지금은 복합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평화와 국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이틀 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 이후 쇠퇴한 교회협의회의 역할을 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과연 민주화 이후에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 선배님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전망을 내놓으셨고 또 교회와 교단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NC 위기는 상상력이 부재예요. 변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두 축이 함께 맞물려 가야지 지속 가능하다. 회원교회들의 플랫폼인 교회협의회가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에큐메니즘이란 용어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자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에큐메니칼을 좀 쉽게 풀어봤더니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에큐메니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거를 좀 강조를 할 때 교회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큐메니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회협의회는 올 하반기까지 주제별로 분과 모임을 지속해 100주년 사회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에는
기독 청년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선배들과의 세대 간 집중 토론을 통해 청년운동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역할과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청년들이 교회협의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기독 청년들은 제일 먼저 역할과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나가는 주체로서 청년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전 선배들이 직접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체로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기독 청년들은 또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교회협의회가 환경 문제에 실천적인 역할을 감당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특별히는 이제 NCCK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을 한 거는 참 귀한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100년을 맞아서 그 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협의회 6개 회원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즉 KSCF를 중심으로 청년 선교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K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에 스카들이나 이제 기독 학생회들이 이제 없거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 대학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 밖에서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청년 학생들과 모임을 이어오고 있고. 기독 청년들은 교회협의회가 100년을 거쳐오면서 그 시대마다 시대적 선교 요청에 응답했던 점을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 기독 청년들은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즐거운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협의회가 청년들을 품어주고 우산 역할을 감당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사회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 힘써야 할 텐데요. 사회 갈등에 대해 개신교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개신교인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 1000명에게 우리 사회의 갈등 심각성 정도를 물은 결과 심각하다는 68.4%, 매우 심각하다는 20.2%로 조사됐습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0.1%,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11.3%로 낮았습니다. 갈등이 가장 큰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인 정치 이념을 꼽았습니다. 가장 낮은 분야는 종교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 갈등에 연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8%, 연관이 없다는 36.1%로 나타났습니다.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우리 사회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높아요. 20, 30대, 40대까지도 앞으로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더 좀 불확실하고 좀 부정적으로 본다, 비관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체를 어디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종교단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시민단체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은 4.4%, 국회는 3.9%, 교육계는 3.8%로 낮았습니다. 다만 갈등 해결자로서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고 있다 47.1%, 노력하고 있지 않다 42.9%로 조사됐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용서를 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빈부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노동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가장 높았고 편가르는 사회 문화 지향, 가치관의 차이 축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멘토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를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을 만나 건강한 목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신대원생들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멘토입니다. 공부와 신앙 성장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 멘토의 길잡이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를 비롯한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매해 겨울과 여름에 멘토링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회자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선배와 후배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선배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 경험담을 바탕으로 목회자가 가져야 할 요소들을 조언해 줬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죽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고난을 좀 더 알아야 되고 또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내구성. 신대원생들은 선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 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 듣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를 비롯한 기성총회 선배 목회자들은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3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신대원 전액 장학금은 현재 400여 명의 학생 중 13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연 700만 원씩 3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배 목회자들은 더 많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의 경우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재 모집에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미래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저는 인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세워져야 되는데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이 미래 한국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진흥장학재단이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진흥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4명, 주거안정지원 장학생 10명,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학생 13명 등 모두 47명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진흥장학재단은 진흥문화를 창립한 박경진 장로 부부가 기부한 현금 1억 원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설립해 14년 동안 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박경진 이사장은 기독교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장학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앞두고 교파를 초월해 중견 목회자들이 모인 미래 목회 포럼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는 진정한 독립을 완성시킬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3.1 만세운동은 우리가 독립국이며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라며 특히 무자비한 폭압에 맨주먹으로 맞선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또
105년 전 애국 선열들이 독립을 위해 한마음이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화해와 일치의 본을 보여야 한다며 이로써 진정한 독립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대신대학교는 대구 경북 선교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선교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황진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사이버상의 그 공간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접목해야 될 21세기의 가난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젊은 세대가 지금 복음으로부터 조금은 좀 소홀히 드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절박하게 요구드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기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연합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신임 이사장으로 구세군 이광열 사관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도록 노력해서 연합봉사회가 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가 단체 될 수 있도록 힘써 섬기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열 이사장은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구세군 충청지방본영 지방장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신대학교가 선교문화관을 개관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대학교의 선교문화관은 전재규 박사의 후원으로 준공됐으며 대구 경북 지역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전시합니다. 누구든지 이리로 오면 이 순례길을 밟으면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대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한편 대신대학교는 책 배감 전재규 박사의 생애와 사상의 출판 기념 예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가 무선중앙교회에서 목사 장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예수소망교회 방종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적 교회관과 개혁교회 목사로서의 영광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남처 우리가 사는 동안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일어나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청주 좋은교회는 블랙 가스펠 합창단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초청해 문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는 찬송가뿐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구 지역 연합기도회가 삼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며 이 나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가 대구 지역 기독 여성단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